안녕하세요. HR 레시피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 HR 디저트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HR 디저트는 디저트처럼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편하게 전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나는 며칠의 연차 휴가를 쓸 수 있을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예담 주식회사는 직원 수가 많다 보니 연차유급 휴가를 입사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연차유급 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2022년 7월 1일 입사한 나달래 사원이죠. 나달래 사원은 회사와 업무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자 휴식을 위해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차 휴가가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 사원은 입사 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이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보다 불리한 것은 아닌지가 궁금해졌습니다. 나 사원은 인사팀 윤성실 대리에게 메일을 보내 연차 휴가 제도에 대해 상세히 듣고 싶다며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윤성실 대리는 나 사원에게 어떤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은 이미 대부분의 직원이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죠. 오히려 실무적으로 많이 궁금해하는 것은 연차휴가 산정 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연도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만큼 입사연도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 운영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연도 기준 산정 방식에 대해 각각 살펴보면서 연차 유급휴가 산정의 기본적인 내용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차 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단, 앞서 보았던 예담 주식회사처럼 노무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노사 간에 합의를 한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퇴사 시 연차 휴가를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정산해야 합니다. 정산 결과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최종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연차 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할 수는 있지만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함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상에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정해두었다면 여기에 따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연차 휴가 산정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2022년 7월 1일 입사자의 입사연도 기준 연차 산정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근속기간 1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편의상 1번 휴가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1일이 되면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었으므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유급 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는 2번 휴가라 하겠습니다. 1번 휴가는 본인의 최초 근로 계약일로부터 1년간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2023년 7월 1일이 되면 연차 휴가 사용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 촉진 절차를 거쳤다면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나 사용 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계속 근로기간 매 2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휴가가 추가로 부여되고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2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15일, 15일, 그리고 16일, 16일 이런 식으로 25일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 산정입니다. 우선 1번 휴가인 매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는 정상적으로 부여됩니다. 여기까진 똑같죠? 그런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사한 지 만 1년이 안 되었더라도 화면에 빨간 점에서는 정산을 한번 해주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매년 1월 1일 날 연차 휴가를 주기로 했으니까요. 그렇다고 15일을 모두 줄 수는 없겠죠. 15일은 1년 이상 근로했을 때 그 대가로 주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15일에 전체 1년 중 진짜로 근로한 기간의 비율만큼만 곱해서 계산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화면에 보이듯이 이 빨간 기간을 모두 일하면 15일이 부여되는데 이 파란 기간 6개월이죠. 즉 반만 일했으니 7.5일을 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2023년도 1월 1일 시점에서 이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는 며칠일까요? 바로 1번 휴가와 2번 휴가를 합친 13.5일이겠죠. 자, 또 2023년 6월까지 매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는 계속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으니까요. 단 1번 휴가와 3번 휴가는 본인의 최초 근로 계약일로부터 딱 1년간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2023년 7월 1일이 되면 연차 휴가 사용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이후부터는 입사연도 기준과 마찬가지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 휴가가 부여됩니다.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연차 유급 휴가는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 유급 휴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으나 입사연도 기준보다 불리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중도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휴가를 운영하더라도 매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만약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HR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